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키워드 광고 최적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키워드 광고 시작하기 영상을 보시고 최소 한 달은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돌려보신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키워드 광고 시작하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목차입니다. 우선 키워드 광고 최적화란 어떤 의미인지, 캠페인 목표에 맞는 구조를 짜는 방법, 광고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 키워드를 발굴하여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고급 기능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팁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광고 최적화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최적화는 단순히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광고 최적화의 가장 첫 단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캠페인 목표를 갖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셀러분들께서는 노출을 늘리기 위해 혹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얼마를 광고에 쓰겠다 등의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키워드 광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요. 내 상품과 판매 계획에 맞는 최적화 기준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품에 대한 홍보 및 리뷰 확보 목적으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에는 운영 효율 지표인 ACOS가 높더라도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리뷰가 쌓인다면 판매 전환보다는 노출수가 많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리스팅한 상품 중에 회전율이 낮아 재고 소진이 필요한 상품에 한해서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공격적인 단기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 캠페인은 명확한 목표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에 맞게 내 상품을 그룹핑해서 여러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캠페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내 상품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설정한 일별 예산을 다 써서 얼마 못 가 예산 부족, out of budget이라는 알림을 받는다면 내가 설정한 일별 예산이 너무 낮은 게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설정한 일별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면 입력하신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충분히 노출조차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키워드 입찰가의 경우 카테고리마다 권장 입찰액이 보여지게 되고 이 권장 입찰액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노출이 줄어들고 있다 혹은 노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입찰액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노출이 확보가 되셨다면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아 분석하여 캠페인 구조와 키워드 단위의 최적화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캠페인 구조는 각 셀러분의 전략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설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가진 전체 상품들마다 키워드 광고의 효율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실 때에는 전체 상품을 자동 타겟팅으로 설정한 다음 각 상품별 충분한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 3에서 4주 동안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운영하시면 그중 성과가 좋은, 즉 광고를 통한 판매량이 높은 상품군이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셀러분께서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상품이 있으시다면 따로 빼서 별도의 캠페인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캠페인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별도의 예산을 설정해서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입찰가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통해 충분한 키워드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면 그중 성과가 좋은 키워드들을 모아서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의 트렌드 역시 시즌에 따라 매 순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에 대하여 진행하시는 자동 타겟팅 캠페인의 경우에는 끄지 마시고 항상 진행을 하시면서 입찰가를 처음 시작보다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수동 타겟팅 캠페인 역시 키워드를 추가했다면 키워드 단위의 성과를 노출, 클릭 혹은 전환율 등의 지표로 측정을 하셔서 각 키워드마다의 입찰가를 조정하시고 향후에 설명드릴 매치 타입 설정을 통해 키워드를 계속해서 정제하며 최적화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구조를 세팅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셔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품군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의 생명 주기에 따라, 세 번째 제품의 가격에 따라 캠페인을 다르게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군에 따라 비교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광고 캠페인 같은 경우 같은 키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상품들을 하나의 캠페인 혹은 하나의 광고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립스틱 A와 립스틱 B는 립스틱이라는 같은 키워드를 공유할 수 있지만 립스틱과 아이라이너와 같이 아예 다른 상품군의 경우에는 같은 제품 관련된 키워드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설정하실 때는 더더욱 상품군을 구분하셔서 별도로 광고 그룹을 생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이 신제품인 경우나 시즈널한 제품일 경우에는 기존에 팔리던 상품 혹은 기존의 베스트셀러들과는 별도로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효율 측정에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 역시 매출 대비 광고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제품끼리 묶어서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키워드 입찰가는 판매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불짜리 상품이나 100불짜리 상품이나 동일한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는 동일하며 실제 판매로 전환되었을 때 매출 대비 광고비, 즉 A코스라는 지표는 당연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상품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넣는다면 이 A코스라는 지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구조를 세팅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인 캠페인 구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켜두시는 자동 타겟팅 캠페인 안에는 카테고리별로 광고 그룹을 분리하셔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운데이션, 립 틴트, 아이라이너 상품으로 나눠놨고요. 각각의 광고 그룹에는 카테고리와 관련된 상품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수동 타겟팅 캠페인 역시 카테고리로 구분하시는 것은 물론 키워드 그룹별로 광고 그룹을 분리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즉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는 브랜드 키워드 혹은 경쟁사 키워드 등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하셔서 별도 애드 그룹으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이나 쇼핑 시즌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역시 수동 타겟팅 캠페인으로 각 시즌에 맞는 키워드들을 설정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돌리기 위해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충분히 운영하셔서 키워드 데이터가 분석할 만큼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아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광고 보고서는 보고서 탭 중에 광고 보고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총 6가지의 종류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보고서의 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리포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서치 텀 리포트, 즉 검색 용어 리포트입니다. 이때 키워드와 검색 용어, 서치 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입력해서 운영 중인 단어를 뜻하고요. 서치 텀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검색창에 검색한 검색어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동 타겟팅 캠페인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서치 텀 리포트로 보셔야 하고요.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통해서 유입된 검색어의 경우에는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아 보셨을 때 키워드열, 그 F열의 경우에는 별표로 구분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광고 보고서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 용어 리포트를 다운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 형태의 보고서가 열립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타겟팅 캠페인으로 내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키워드란에 별표 표시가 되어 보여지게 되고요. 가끔가다 다른 상품의 에이신 번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광고는 제품 페이지 중간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에이신 번호를 아마존.com 검색창에 입력해 보시면 어떤 상품 페이지에서 내 상품이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맨 윗줄에 필터를 걸어 노출이 많은 순서대로 혹은 클릭이 많은 순서대로 아니면 컨버전 레이트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본 다음에 효율이 좋은 키워드 혹은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 등을 별도로 모으셔서 수동 타겟팅 캠페인에 키워드로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전환율이 좋지 않거나 효율이 낮은 키워드 혹은 내 상품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타겟팅 캠페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키워드로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거티브 키워드 설정은 뒷부분의 고급 기능 사용하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리포트 분석을 통해 새롭게 추가할 키워드 리스트가 정리가 되셨다면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수동 타겟팅 캠페인 생성을 위해서는 광고 탭의 캠페인 매니저 메뉴에서 캠페인 생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스폰서드 프로덕트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의 가장 첫 단계는 캠페인단의 정보에서 캠페인 이름과 캠페인이 진행되는 날짜, 그리고 일별 예산과 타겟팅 유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타겟팅 유형을 수동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광고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광고 그룹의 이름과 해당 광고 그룹에 들어갈 상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광고 그룹 안에는 같은 키워드를 공유할 수 있는 동일 종류의 제품들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타겟팅 캠페인에서도 키워드를 보다 수월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한 상품들에 대한 추천 키워드 리스트들이 뜨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 탭의 리스트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키워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리포트에서 내가 뽑은 키워드들을 직접 입력하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는 줄바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아래 키워드 추가 버튼을 눌러 키워드를 추가하시고요. 추가하시게 되면 아래 각 키워드별 입찰가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뜨게 됩니다. 각 키워드별 입찰가를 권장 입찰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모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격적인 입찰을 통해 노출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권장 입찰액 범위 내에서도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 키워드별 입찰가 설정이 끝났다면 맨 아래 캠페인 시작 버튼을 눌러 캠페인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이때 자동 타겟팅 캠페인과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자동 타겟팅 유형 캠페인의 경우에는 아마존 고객의 검색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키워드들도 같이 발굴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과 연관된 모든 검색어에 대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lways On 캠페인, 즉 항상 진행하시는 캠페인을 설정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키워드 입찰가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수동 타겟팅 캠페인의 경우에는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해서 광고 캠페인을 직접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꼭 타겟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는 수동 타겟팅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 중에 효율이 좋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입찰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으며, 비용 대비 매출 효율이 낮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입찰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분리하셔서 키워드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리포트를 분석하셔서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방법 외에도 추가로 키워드를 발굴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가닉 서치 리저트를 참고하시는 것인데요. 아마존닷컴 검색창에 내 상품의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래 연관 키워드들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윈터 재킷을 검색할 경우에는 winter jacket for men, winter jacket for women과 같은 여러 개의 연관되어 있으면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뜨게 됩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들을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설정하실 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내 베스트셀링 아이템을 참고하시는 건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상품은 중간 정도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크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는 내 상품의 상품 순위를 뜻하게 되고요. 이 랭크에서 가장 마지막 카테고리 단인 예를 들어 데님 자켓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페이지 같은 랭킹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랭킹 페이지에서는 데님 자켓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순위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중에 베스트셀러 1, 2, 3등을 하는 상품 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 상품 페이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키워드나 관련된 키워드들을 발굴하셔서 내 상품 페이지에도 적용하실 수 있고, 또 해당 키워드들을 수동 타겟팅 캠페인으로 설정하셔서 노출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사 키워드 참고하기인데요. 서치텀 리포트를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종 에이신 번호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당 에이신 번호로 들어가 보시면 내 광고가 추천된 유사 상품 페이지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 유사 상품 페이지는 경쟁 상품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타이틀이나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참고하셔서 관련된 키워드들 역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광고 운영 팁과 더불어 고급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확장하시는 건데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중 가장 성과가 좋은 상품들을 선별해서 별도로 캠페인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캠페인을 생성하시게 되면 성과가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높은 예산과 입찰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용이합니다. 성과가 좋은 상품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광고된 제품 보고서, 즉 Advertised Product Report를 다운받아서 전환율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매출 순으로 우선 정렬한 다음에 그중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품들을 선별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이는 화면에서 에이신 B와 같은 경우에는 클릭 후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자연스럽게 A 코스를 또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별도 수동 타겟팅 캠페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신 H와 같이 전환율이 50%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 클릭 2개 중에 1개가 구매돼서 50%인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컨버전 레이트가 높은 것을 보시기보다는 종합적인 지표를 확인하셔서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은 상품들은 별도 캠페인을 생성하셔서 운영함으로써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내 상품군의 스타 에이신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치 타입 활용하기인데요. 매치 타입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브로드 매치, 프레이즈 매치, 이그젝트 매치가 있는데요. 예시에서 보이시다시피 브로드 매치의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매치 타입입니다. 와이어리스 스피커라는 키워드를 브로드 매치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그 외에 단어 앞뒤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연관된 키워드들을 같이 잡아주는 매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이즈 매치의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스피커라는 키워드의 경우 와이어리스 스피커의 그 단어의 순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관된 키워드를 골라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스피커 혹은 와이어리스 스피커 컴팩트와 같은 키워드는 잡아줄 수 있지만 와이어리스 레드 스피커와 같이 키워드의 배열을 해치는 단어는 잡아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그젝트 매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키워드만 잡아내주는 매치 타입입니다. 와이어리스 스피커를 진행하실 경우에 와이어리스 스피커만 잡아주게 되고요. 그 앞뒤로 혹은 심지어 S, 복수형까지도 잡아내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매치 타입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로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도달 범위가 굉장히 넓고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매치 타입이기 때문에 노출을 좀 더 확보하고 싶다 혹은 고객이 어떤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는지 그 키워드를 파악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핵심 키워드, 뭐 예를 들면 포밍 클렌저나 스웨터와 같은 상품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브로드로 설정을 하신 다음 키워드 유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찰 전략은 다소 낮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프레이즈 매치의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와 수식어구를 같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노출량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브로드와 이그젝트보다는 좀 더 중간에 위치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명이나 단어 배열 순서를 고정하셔야 할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Rich Moist Foaming Cleanser 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rich와 moist foaming 이라는 단어가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의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phrase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그젝트 매치의 경우에는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전환율을 증대시키고 싶을 때 이그젝트 매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시작은 브로드와 프레이즈 매치 타입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그젝트 매치로 설정하셔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Rich Moist Foaming Cleanser라는 키워드가 실제로 전환율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이를 프레이즈뿐만이 아니라 이그젝트 매치로 설정하셔서 두 가지 매치 타입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관련성이 높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세 가지 매치 타입을 모두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키워드 A 그리고 키워드 B에 대해서 phrase나 exect를 동시에 운영하는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이때 퍼포먼스에 따라서 매치 타입별로도 입찰가를 다르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드 플러스 활용하기입니다. 비드 플러스라는 기능은 스타 상품 혹은 성과가 높은 키워드에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마존이 그 입찰가를 최대 50%까지 순간적으로 올려서 해당 키워드 광고가 페이지 상단에 반드시 노출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이 비드 플러스를 활용할 상품을 선정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플레이스먼트 리포트입니다. 플레이스 리포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스먼트라는 란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 함수를 사용하셔서 전환율 컬럼을 추가하신 다음에 전환율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시고 그때 Top of the Search on Amazon이라는 내용으로 필터를 걸어보시면 그 컨버전 레이트가 유의미하게 높은 상품들 중에서 비드 플러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구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비드 플러스 설정의 경우에는
캠페인으로 들어가셔서 캠페인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아래 입찰 플러스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비드 플러스 기능입니다. 이때 해제 버튼을 설정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네거티브 키워드, 즉 제외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제외 키워드는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내 상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 관련성이 낮은 상품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고 있을 경우에 이 키워드를 해당 캠페인에서 제외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캠페인으로 들어가신 다음 제외 키워드 메뉴에서 키워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 팁 마지막으로 키워드 그룹 나누기입니다. 리포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굉장히 여러 키워드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데이터를 받아보실 텐데요. 이때 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셔서 해당 키워드 그룹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노출을 가지고 오지만 사실상 효율이 좋은 키워드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출 키워드로 분류하셔서 A 코스를 별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노출을 많이 가지고 오는 키워드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먼 드레스와 같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노출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효율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구매가 일어나거나 전환율이 좋은 키워드만 따로 뽑아서 전환 키워드라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환 키워드는 보통 노출 키워드보다는 보다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예로 케미 드레스 for woman과 같이 여러 개의 단어가 조합된 키워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특징과 관련된 키워드 그룹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상품의 색상 혹은 상품의 타입, 상품의 길이,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을 텐데 해당 특징들과 관련된 키워드를 상품 키워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브랜드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는 브랜드시라면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도 따로 모아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브랜드와 경쟁사에 위치한 경쟁사 키워드의 경우에도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시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맞게 운영되는 키워드 그룹을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헐리데이,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같은 시즌에는 그 시즌에만 운영되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키워드들은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광고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명확한 캠페인 목표가 가장 먼저 세팅이 되셔야 하고 세팅이 되셨다면 세분화된 네 단계, 즉 자동 캠페인을 운영하시고 그 다음 수동 캠페인을 운영하신 다음에 키워드 단위의 최적화를 해주시는 이 단계에 따라서 각각 일정한 시간과 예산을 두고 최적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최적화를 하시고 일정 기간 이후에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혹은 달성하지 못하셨는지 그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셔서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키워드 유입을 보고 키워드 효율을 보고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로써 키워드 광고 최적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